과거 미국도 제정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를 매입한 바가 있다. 한국도 쿠릴열도 및 사할린까지 매입하면 좋을 듯하네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러시아 경제가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대대 폭탄으로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루블화 휴지 조각, 달러화 고갈, 물가 폭등, 최악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등 끄트모를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러시아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제시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의 초강력 제재 조치로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가 휴지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한 쇼핑몰 2층에서 한 시민이 루블화 한 묶음을 공중에다 뿌렸지만 1층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돈을 주우려고 하지 않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부를 비롯해 주요 7개국 G7이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국제은행 간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시키면서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올려도 소용이 없는 상황인데요. 스위프트 퇴출 소식에 러시아 국민들이 달러를 찾으러 은행에 몰려들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2월 28일부터 주식시장을 폐쇄했습니다.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IB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아는 러시아의 물가 상승률이 올해 내에 20%까지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고, 영국 유력 싱크탱크인 국립경제사회연구소 니즈는 20%보다 더 오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러시아의 물가가 2001년 이후 20%대까지 상승한 적은 없었는데요. 러시아는 전체 국제금융거래의 80%를 스위프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 금융기관들은 전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460억 달러 15조 원 규모의 외환을 거래합니다. 스위프트 결제망 퇴출은 금융 핵폭탄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입니다. 러시아 은행들은 스위프트 결제망 퇴출로 달러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G7과 함께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을 동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러시아 중앙은행은 미국 등 해외에 보관 중인 외환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마이클 번스템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원은 러시아의 전체 외환 보유액은 6,400억 달러 770조 원인데 4천억 달러는 뉴욕, 런던, 베를린, 파리, 도쿄 등 외국의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자국에 보관하고 있는 외환은 120억 달러이고 나머지는 금 1,390억 달러, 중국 국채 840억 달러 등입니다. 국제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스위프트 결제망 퇴출보다 러시아에 더욱 타격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도 내렸습니다. 수출 금지 대상은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의 57개 품목기술입니다. 미국 정부는 수출 금지 대상에 해외 직접 제품 규칙 FDPR을 적용했는데요. FDPR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국산으로 간주하고 제3국이 러시아로 수출할 때 자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등 G7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등 러시아 정부 지도부와 올리가르히 신흥 재벌까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G7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주요 인사들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2,754명과 침공 이후 새로 지정된 2,827명 등 총 5,581명이나 됩니다. 이는 역대 제재 대상 가운데 단일 국가로는 최대 규모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란 3,616명, 시리아 2,608명, 북한 2,077명, 베네수엘라 651명이었습니다. 루블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3월 9일부터 루블화의 외화 환전을 6개월간 중단하고 자국은행에 개설한 외환 계좌에
현금 인출 한도액을 최대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또 외환 계좌에 돈은 표기된 외환 종류와 무관하게 달러로만 인출되며 1만 달러가 넘는 인출액은 루블화로 자동 환전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초강력 제재 조치까지 내렸는데요. 러시아는 세계 2위 석유 수출국으로서 전 세계 석유 수출량의 1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석유 및 석유 제품 가운데 8%가 러시아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는 데는 비용이 든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는 국제 유가와 미국의 휘발유 값 상승 등을 우려해 남겨뒀던 최후의 제재 카드로 러시아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러시아의 수출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러시아의 외화 조달 수단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러시아 GDP의 무려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가 쿠바나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쿠바,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이런 지위를 부여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국제무역통상 지위가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의 금융제재로 돈줄이 막히면서 국가부도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러시아가 30년 이상 퇴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고립을 자초한 러시아가 제재에서 풀려나는데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이며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정책연구소 푸프리의 중앙아시아 연구원 막시밀리아네스는 향후 5년간 러시아인들은 1990년대 수준이나 그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경제학과의 베리 어커스 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며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쿠릴 열도의 일부를 한국에게 넘길 수 있다고 주장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남쿠릴 4개 섬은 일본과 러시아의 영유권 분쟁 지역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남쿠릴 4개 섬 영유권 문제로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했는데요. 일본은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남쿠릴 4개 섬을 돌려받기 위해 러시아와 오랜 기간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2018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의 러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총리는 러시아와의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고려해 남쿠릴 열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시다 총리는 남쿠릴 열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며 자제해왔던 표현을 다시 쓰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나아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러시아의 남쿠릴 열도 점유에 대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남쿠릴 4개 섬 진출 기업의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결정하면서 한국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사할린 주쿠릴 열도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 면제 혜택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파스 통신은 알렉세이 체군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 쿠릴 열도에 조성될 예정인 사업 투자자를 위해 특혜를 제공한다며 이익 부가가치, 재산, 토지, 교통 등에 대한 세금 면제를 골자로 하는 특별 세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쿤코프 장관은 러시아와 한국 간 성공적인 무역경제협력 경험을 언급하며 향후 추가 협력을 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처럼 러시아가 한국 기업에 특별 혜택을 제안한 건 쿠릴 열도 프로젝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한국은 쿠릴 열도의 4개 섬 가운데 이트루프 섬과 쿠나시르 섬에서 인프라 정비와 농업 생산에 참여했습니다. 쿠릴 열도의 총면적은 도합 102응 km2며 인구는 2만 명 조금 안 됩니다. 기후는 해양성 기후를 띠나 따뜻하지는 않는데요. 2월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5.3도씨로 철원군과 비슷한 수준이며 8월 평균 기온은 16.2도씨로 시원한 편이며
열도 북부의 세베로쿠리스크는 거의 툰드라 기후에 근접한 기후입니다. 따라서 남부의 섬들은 냉대림으로 뒤덮여 있고 북부의 섬들이나 고지대에선 툰드라가 자주 나타납니다. 평균 강수량은 1553mm이며 1년 365일 중에 182일 눈이 오고 136일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맑은 날이 거의 없는 데다 여름철엔 안개가 껴있기 때문에 일조량이 매우 적습니다. 쿠릴열도는 화산섬들이 대부분이며 해발 2000m가 넘는 화산도 종종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반환하지 않겠다고 한 이투르프 쿠나시르에는 부두도로 주택 같은 인프라 공사와 학교 병원 휴양시설이 생기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2012년 이투르프에 공항 건설을 추진, 2014년 9월 신공항 준공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남쿠릴열도 인근 해상은 북극 항로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길목이며 또한 태평양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4개 섬 인근에는 천연가스와 석유, 비철금속, 수은 등 각종 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은 쿠릴열도를 빼앗기 위해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마루야마 호다카한 산수 고중의원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쿠릴열도를 되찾아 올 수 없다는 발언을 해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쿠릴열도의 섬들 중 하나를 한국에 매각해 경제 위기도 극복하고 안보 문제도 해결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쿠릴열도의 섬들 중 하나를 매입하게 된다면 관광명소뿐만이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쿠릴열도의 잠수함 기지가 건설이 된다면 태평양의 모든 바다는 한국의 손바닥 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쿠릴열도는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 분쟁 지역으로 두는 게 우리가 편함, 본토랑 말아서 관리도 힘들고 군사력 투사가 힘들어 러시아나 일본이 침공하면 그냥 점령당함. 그냥 일본과 러시아 군사력을 그곳에 묶어두는 용도인 지금이 상책임. 이 문제 그리 간단한 게 아닐 겁니다. 러시아를 제재 중인데 한국이 러시아에 자금을 대주는 제스처를 미국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죠. 이번 기회에 쿠릴 연해주, 사할린과 녹둔도 및 사하공화국도 되돌려 받아야지요. 한국이 매입 개발하는 걸 주장해야 합니다. 오족 자원만 하나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쿠릴섬 한국이 매입하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